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그죠?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독후감 좋아하시는 분? 독후감. 딱 독후감이라는 낱말, 새 낱말 딱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싫죠? 그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숙제, 강압 해야 되는 것.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이 박혀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검사받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독후감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글쓰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제일 안 좋은 수단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독후감은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게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그죠? 우리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죠. 영화는 영상 문학입니다. 그죠? 네. 장문입니다. 영화 재미없는 영화 왜 우리가 재미없다 그러죠? 효과는 좋아요. 뭐 폭탄도 쓰고 뭐 CG도 많고 컴퓨터 그래픽도 많은데 왜 재미없다 그러죠? 남는 게 없다거나 왜 재미없다 그러죠 보통?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그죠? 스토리 그죠? 스토리가 안 맞는 건 뭡니까? 스토리가 재미없다는 건 뭐죠? 보통? 주제가 없다. 그죠? 뭐 포인트가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죠? 그게?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공상과학이라든지 공포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도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해리포터.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은 그죠? 라울링이라는 조앤 롤링이죠. 그 작가의 논리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논리를 믿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재미있다. 그죠? 작가라는 뭡니까? 먼저 가보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해리포터가 뭐 마법을 부리고 미리 가서 본 사람이 그거를 기록을 하면 미리 가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이드입니다. 영어로 작가를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식 발음은 오서죠. 오서 쓰다. 재미난 게 이게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이거 뭔지 아세요? authority. 한국식 발음으로 authority. 권력입니다. authority는 힘입니다. 작가가 왜 힘이 있느냐? 왜냐면은 그죠? 작가가 뭐죠? 소크라테스도 작가이고 그죠? 플라톤도 작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아는 사람이 책을 쓰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작가가 많죠? 또 보면은 영화 감독들 중에서 직접 글을 쓰시는 분들 작가입니다. 결국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화나 뭐 다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작가가 만들어낸 논리의 허구,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말이 되게 만든 것에 우리가 빠져서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상을 씌운 것입니다. 그림을 씌운 것이 영화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만화를 씌우면 만화 영화가 되고요. 3D를 씌우면은 3D 영화가 되고요. 그죠? 결국 오서가 작가인데 이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 자, 그럼 그 힘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죠. 글을 쓰는 사람들, 지금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키라 구로사와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조지 루카스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미국의 대영화 감독들이 쌉으로 모시는 분이 일본 사람입니다. 아키라 구로사와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매일매일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진짜 공부는, 진짜 힘은 벼락치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뿐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 됩니다. 진정한 학습 전략은, 핵심은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스티븐 오바마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꾸준히. 밥은 먹고 계실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잔소리를 하고 있다. 그럼 잔소리 달인이 됩니다. 첫 보면 이해되시죠? 매일매일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친구들은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죠. 그럼 거기에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게임의 달인이 뭐냐면 결국 버그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회사, 부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가 만든 게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네?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돈 내면서 그 회사 제품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내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키라 구로사와 나왔고 우리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그죠? 그분은 글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있어지고 히트를 치고 딴 데 가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은 어쨌거나 또 브라질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와 좋다 그러는데 다 안 맞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그분을 하나 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에디슨이 그러죠.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10일마다 작은 발명 하나씩, 6개월마다 큰 발명 하나씩. 여러분은 어떤 할당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할당량.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상사한테 보여주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주는 할당량. 이거 예를 들면은 글을 내가 최소한 하루에 5분씩은 글을 쓰겠다. 내 기록을 내가 조금씩 하겠다. 사진을 찍겠다. 사진도 기록입니다. 그죠?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밥 먹고 동물적인 행동 이외에 그게 일반인이냐, 성공하는 사람이냐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생산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배설이죠. 그건 생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무덤만 남깁니다. 무엇을 남기는가?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녹화를 하고 녹음이 되니까 우리가 목소리도 남길 수 있고 글도 남길 수 있죠. 재미난 것이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꼬깃꼬깃 숨겨놓은 모든 일기장 다 발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폐기 처리를 안 하시면. 이해되십니까? 모든 이메일 다 공개될 거고요. 여러분이 써놨던 거. 모든 사랑의 연애 편지들 다 공개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볼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예약을 하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적은 것은 다 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왕 뭐든지 보게 될 거 좋은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조앤 롤링, 그죠? 너무나 애들이 인기가 많은 해리포터. 이 아줌마가 그죠? 너무너무 가난했던 분인데 지금까지 한 2조 보셨죠? 2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영국 아줌마가 쓴 동화책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아줌마는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콩쥐 팥쥐가 뭐 콩도 던지고 팥도 던지고 뭐 괴물도 되고 왜 그런 상상은 안 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아줌마들은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애들 잡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국문학 공부하셨으면 동화도 하나 만들어 보고 창조를 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애들 잡는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했으니까 네가 그 학교로 가거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만든 거 한번 읽어보렴. 근데 그러다가 일단 한글 수준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인기가 있으면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영국에 팔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제는 밥 파고 애 키우고 지금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국 아줌마 혼자서 2조를 벌었습니다. 저는 빨리 우리 한국의 아줌마 한 명이 콩쥐 팥쥐로 제2의 거기에 상하는 마법 팥쥐, 마법 콩쥐를 만들어서 영국의 애들이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보세요. 우리 그 제 세대들은 많이 알죠.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맥가이버, 전격 제트 작전. 제가 막상 미국에 가서 고1 때 가서 이제 일본 애들 만났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저 일본 놈들 때려줬을까요? 때리면 안 되죠. 일본 애들 봐도. 재미난 게 가면은 일본 애들이랑 중국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 제일 친하게 지내요. 그래도. 왜냐면 같은 처지니까. 영어 못하고 무시당하고. 굉장히 되게 친해집니다. 그죠? 중국, 일본, 한국 애들. 그리고 얘기를 보니까는 내가 봤던 만화들을 다 알고 있어.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어느 순간 걔네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본 만화랑 우리가 그렇게 잘 아니?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텔레비를 해주니까. 근데 막상 보면은 우리는 일본 텔레비에 우리 거 방영이 없잖아요. 우리는 맥가이버를 알고 전격 제트 작전을 알고 미국 드라마를 알고 이화를 알고 뭐 많이 알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 가서 느낀 게 내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구나. 나를 만든 나의 뼈대는 선진국의 문화였구나.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대 아이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다 들고 있고 게임도 외국 거를 하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는 21세기에 뭐냐면 문화 식민지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화 식민지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한국 사람입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먹어요. 근데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그죠? 우리는 외국 옷을 입고 좋습니다. 뭐 좋아요. 차도 외국 차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왜냐면 미국 재미난 게 미국 그 텔레비 같은 경우는 일본 애들이 다 10대 아이들 거의 방송 프로그램 일본 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최근에 뽀로로라든지 뿌까라든지 재미난 거는 중국 그 차이나타운 뉴욕에 가면은 중국 애들이 뿌까가 자기들이 만든 줄 알아요.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걸 아마 그 저작권 돈 안 내고 거기서 다 가짜로 만들겠죠. 중국에서 판매가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보면은 되게 뿌듯해요.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문화를 모든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뿌듯함.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가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냥 동화, 영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은 산업입니다. 글은 돈입니다. 글은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안에 이루고 있는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하는 것들 다 보면은 영화나 그렇죠? 영화에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 내가 읽은 것들이 나를 만듭니다. 나의 행동 방향을 설정합니다. 내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냐 뭐냐는 결국 내가 읽은 책들, 내가 본 영화들이 나의 소프트웨어를 세팅시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런 만화를 일찍부터 접하게 되는 미국의 아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가 되죠? 걔들 친일파되는 거예요. 지일파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류. 앞장선 분들이 이제 뭐 용사마라든지 뭐 장동건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세대는 뭐냐면은 뭐 아줌마들이나 10대 소녀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영상 그 글 같은 건 더, 그죠? 그 스펙트럼을 더 일찍부터 더 나이 많을 때까지 다 잡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뮤지컬, 여러분 뭐 지킬 앤 하이드, 셰익스피어 뭡니까? 그거 다 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뮤지컬로 표현한다든지 오페라로 표현한다든지 결국 외국 문화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국에, 그죠?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빚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영국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삼성 그 세리 연구소에서 나오는 책을 쭉 보다 보니까는 영국에 우리가 굉장히 빚이 많더라고요. 영국 망하면 우리 망합니다. 왜냐면은 돈 돌려줘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금융의 강국이죠. 금융 강국이죠. 돈 빌려주는 나라. 우리 그만큼 저도 몰랐으니까. 야, 알아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좋아하는 최근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에서 우리 엄마를 없애러 온 그 로버트가. 근데 그게 일으키는 파장 너무나 대단하죠. 그 터미네이터를 쓴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인데, 제임스 카메론 그 캐나다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본 만화 광입니다.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만화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따왔습니다.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스타워즈 만든 조지 루카스가 고등학생 때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화로 굉장히 돈을 많이 인기가 얻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몰다가 사고가 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뭘 읽었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타워즈를 만들게 됩니다. 스타워즈가 뭐냐면은 신화예요, 신화. 그죠? 어떤 사람은 악을 상징하고. 문학은 뭐냐면은 결국 상징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살아가 보면은 사랑도 해야 되죠. 배신도 당해보죠. 그죠? 실제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응축시켜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배신하는 놈은 또 배신하고, 그죠? 의리 있는 사람은 의리 있고,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상징화시켜서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타워즈도 그래서 인기 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글이 아니라 장난감, 게임,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참 미국이 좋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톰. 우리 좋아하는 아톰. 아톰도 이번에 새로 영화가 만들어지죠. 아톰도 여러분 만화나 영화나 뭐죠? 둘 다 베이스는 기본은 글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죠? 뭘 씌웠느냐 그 차이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드래곤볼. 우리 대한민국 10대, 20대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수 과제입니다. 그죠? 학교가 드래곤볼 읽어와라, 방학 숙제다 시키지 않습니다. 야, 너 드래곤볼도 안 읽었니?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대단한 힘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슬램덩크를 한국에 왜 농구가 인기 끌게 됐습니까? 슬램덩크 때문이에요. 만화 하나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만화 작가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존경을 표하고, 매번 우리 한국 만화가들이 무시받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대단한 산업 역군이고 천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관료주의, 중국식이기 때문에 그런 창조하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창조하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만들어서 우리는 더 뿌려야 됩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문화로 침략을 해야 됩니다. 멋있는 걸 만들어서 왜 맨날 우리만 봐요? 저는 미국 가서 배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만 당하고, 우리가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점령했으면 우리는 와, 우리가 한때 잘 나갔었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 고구려를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읽지만 많이 뻗어나가고 펼쳐나가고. 우리 또 나왔던 요즘 최근에 트랜스포머. 그죠? 트랜스포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뭡니까? 미국이 자기 힘 강한 거 보여주는 거죠. 영화 통해서. 까불지 마. 우리 이래.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겁니다. 슈퍼맨이나 미국 영화들 보면은 자,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 잘 들어라. 맞지 않나요? 응.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기만 하고, 네. 때리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뭐, 어떤 직접 1대1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또 고지라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아동문학인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저변에 그 나라의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무지막지하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대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저는 한국에서 컸지만 외국에 나가서 일본 애들을 만나보고 중국 애들을 만나보니까 자부심에 딸리더라고요, 제가.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센 녀석인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외국 나가봐야지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거 하나가 우리 안철수 소장님은 의대를 나오셨지만은 컴퓨터 바이러스 쪽으로 하셨죠. 또 다른 저희 하버드 선배님 중에 아주 희한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의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를 하셨는데 영화가 더 좋아서 쥬라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콩고, 스피어, 뭐 다양한 것들이 계시죠.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분이십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0대 초반부터 글을 너무너무 잘 쓰셔가지고 뉴욕 타임즈에도 기고를 하시고 그 덕분에 글을 잘 써서 하버드 의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학부랑 하버드 의대도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ER 기억나세요? 예전에 의사들 드라마 그것도 쓰셨습니다. 왜 하버드가 들어가기 힘들고 왜 하버드생이 되고 싶으냐? 글 잘 쓰는 거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 잘 쓴 애라 해야지 또 들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게 아무리 글 잘 쓴다고 해도 오면은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썼구나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뭐 말씀드렸지만 의사인데도 글 쓰는 거 해서 그죠? 책이 유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영화화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글이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변형이 많이 된다. 그죠?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되고 만화 영화도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종이에다 글 쓰는 게. 이게 제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심영래 감독님, 형님이 되셨지만은 그분 알게 되어서 용가리 마케팅도 같이 따라가고 막 그랬었어요. 제 다른 하버드 친구랑 같이 가서 그때 처음에 나왔을 적에 스토리가 안 좋았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 뒤에 이제 이번에 D.O. 나와서 막 또 굉장히 대한민국의 거의 논쟁거리가 되다시피 했는데 저는 일단 심영래 감독님한테 너무 커다란 스토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거라도 어디예요? 효과라도 어디야? 해보세요, 그거.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용가리보다는 훨씬 더 스토리 좋아졌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왜냐면은,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는 그때 힘들어 하신 것도 보고 불굴의 의지, 정말 나신 분이에요. 저는 그거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또 영화니 아니네. 우리는 힘을 너무 많이 뺍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은 되게 질투가 많아요. 시기가 많으니까는 흠집 잡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안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뭡니까? 비겁한 거예요. 1대1로 붙지 않고, 그죠? 강자 앞에서는
약자면 그래서 저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주고. 영국인들이 인도와 바꿀 수 없다. 누구죠?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 땅덩어리 인도 다 필요 없어. 셰익스피어. 영국의 힘이 제일 처음에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꽃피우는 게 문화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죠? 스토리텔링, 이야기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 바탕 위에서 조앤 롤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영국 문학에 굉장히 친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문학도 모두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버드에 가보면 재미난 게 하버드에서 이제 보면 영국식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난 게 미국 사람들은 영국식 발음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미국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또 영국이에요. 특히 지식층들이. 하버드 대학교 가면 그게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옛날 그 형태를 많이 답습을 했죠. 네. 원조형들이 원조형. 미국의 원조형.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가.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열거했습니다. 그죠? 누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가.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고, 여기 두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뇌. 여기서 이거 나오면 말의 힘. 이거 무슨 칼 같은데. 손이죠. 이게 사고의 1단계고 2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적에 먼저 써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 아십니까? 즉흥시. 뭐 삼행시죠, 이거? 네. 즉흥시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어의 조합을 빨리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빨리 단어를 조합을 해서 뜻을 연결시켜내는 힘입니다. 이게 뒤에가 되면은 결국 또 이게 또 상상력도 되죠. 상상력은 뭐냐면은 두 개의 다른 아이디어를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차, 지하, 뭐죠? 지하철. 이거 어디서 나왔죠? 이 아이디어가 먼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너무 서울처럼 차들이 많으니까는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하에다가 차를 댕기게 하자. 저런 미친놈을 만나. 처음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먼저 상상하는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 도는 거 아니거든. 누가 그랬죠? 그죠? 갈릴레오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도 처음에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결국 이것들의 핵심이 됩니다. 글쓰기의 힘. 상상력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1단계라는 것입니다. 손. 내 머리와 생각과 손이 만났을 때 이것이 글쓰기의 핵심이다. 자, 우리 채팅. 갑자기 뭘로 하죠? 손가락입니다. 채팅. 우리 많이 글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편지 쓰기. 위문 편지. 기억나세요? 강압적으로 썼던. 일기. 기행문.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쓰죠? 블로그. 쓰고 있죠? 그죠? 보면은 이미 우리는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싸이에서 댓글 달기, 악플 달기. 그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글입니까? 어떻게 보면? 채팅은 뭐죠? 어떻게 보면 설득의 힘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만나보자. 만나보자.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채팅 많이 하면은 설득력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악플 달면 뭐가 세지죠? 상처를 내는 힘이 세집니다.
냉소의 힘이죠. 맞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힘이죠. 적을 막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꼭 악플만 달고 뭐 연락처 물으면 안 가르쳐줘요. 비겁의 힘입니다. 비겁력만 늘어납니다. 또 다른 글의 형태 또 봅시다. 우리가 중학생 남자들이 많이 보는, 저도 많이 보았던 무협지. 그죠? 또 다른 글의 형태죠. 환타지 소설, SF 소설, 무협지, SF, 환타지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허구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거 글입니까?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이 예술입니까? 예술이 아닙니까? 프로그래머들한테 말 잘못하면 되게 혼나죠? 저희 고등학교에서 400명이었습니다. 400명이었는데 이 중에 3명이 하버드를 갔어요. 2명은 둘 다 이름이 똑같아요. 니콜라스. 한 녀석은 할아버지가 하버드 학장님이었고 아버지가 골드만삭스의 중역이었고 10년 전에 일본 은행을 사고 파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1조를 버셨어요. 그분은 뭐 그래서 이 녀석도 문제 없고 이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 수학을 다 끝내버렸어요. 무지 똑똑한 놈이었는데 얘랑 저랑 고등학교 때 한번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미술은 예술이지만, 왜냐면 전 미술을 그때 했으니까 프로그래밍은 예술이 아니다. 얘가 열을 엄청 받더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은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뭐냐, 마치 그림을 표현하듯이 하나의 함수를 구하거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선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글을 써야 됩니다. 가장 논리적인 글이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죠? 글을 써서 기계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하는 요즘 인터넷, 네이버, 다음이건, 구글이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영어를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는 사람은 더 연봉 많이 받죠. 기계까지 다스리는 힘을 가진 사람, 더 힘이 센 겁니다. 프로그래밍은 언어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는, 저는 그래요. 10대 때, 20대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건 여자건 프로그래밍 하나씩은 저는 이제 21세기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시간에 암기하고 있죠. 학벌 따기 위해서. 너무 지금 전근대적인 그런 거예요. 진짜 실력이 아닌 겁니다. 먼저 학벌 따고 그 다음에 하니까는 나이 30대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왜? 평생 시험만 봤으니까. 관료의 나라인 겁니다. 미국이 힘센 이유는 창조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들. 창조를 우리가 이제 더 하자는 게 또 그거죠. 우리 최근에 인기 끌었던 꽃보다 남자. 우리나라 겁니까? 어느 나라 거죠? 뭐였죠 그게? 영화였습니까? 만화였습니다. 핵심은 결국 일본 문학이었습니다. 10대를 겨냥한 문학. 자, 또 보죠. 자, 왜 장문에 힘을 길러야 하는가? 지금 제가 충분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도 바꾸는 일본의 만화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커다랗게 됐고 구심표는 지금 일본 만화 덕에 떴습니다. 그죠? 우리 그 전에 또 나왔던 무슨 그 음악 관련된 하나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거. 그것도 원래 일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자동차 100만 대 파는 것보다 글 하나 잘 쓰면은 더 힘이 좋습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문화는 문화대로 하고 우리의 외교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비 때문에 비 좋아하는 일본 아줌마들 막 울고 난리나요. 공항에서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딴딴한데 응? 내가 일본 공항 가도 아무도 안 나오던데 이해가 되십니까? 뭐냐면은 창조하는 사람, 비도 창조하는 사람 전 존경합니다. 나이가 어릴지 몰라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춤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한국도. 창조의 시대. 창조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창조 안 하고 그냥 가늘고 길게 시험지 자 이거 잘 맞아 이번에 꼭 붙어야지.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신문에 난 걸 보니까는 뭐 서울대 법대만 딱 들어가면 이제 넌 사법고시 준비해라. 시험 준비해. 그 떨어지면. 우리는 너무 지금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이 보니까 그 아버님이 7급 공무원이셨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저것들 밑에서 내가 너라도 내 복수를 대신해다. 네가 판검사가 되었어. 이 나라 이 땅에 이바지하고 기호 1번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거라.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또 우리 착한 우리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전 보면서 참. 자, 문화는 싸움 없이 식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남자치고 삼국지 안 읽은 사람 있습니까? 그죠? 삼국지도 또 하나의 우리를 중국화 만든 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남자로서. 그죠? 초한지, 수호지. 이미 우리는 또 저는 영웅문들 읽었습니다. 영웅 너무 좋아했죠? 중국 무협 문화. 그죠? 또 생각해 봅시다. 일본 만화가 좋아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본 음악이 좋아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글의 힘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만듭니다. 또 오죠. 저는 제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창조를 하고 좀 더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최근에 우리 삼성이랑 LG가 지금 괴롭힘을 당한 게 아시나요? 특허 전쟁 때문에. 들으셨나요? 16조죠, 16조. 돈 많이 벌어놨는데 미국 기업들이 딱 와서 야, 특허 니들 그냥 썼네? 사용료 내야지. 돈 벌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 돈 벌면 딱 가서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전에는 지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자 보세요. 우리 MP3 다운 다 받죠? 영화도 다 다운 받죠? 이 인식이 거의 중국 사람 수준입니다. 아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교당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중국 사람들 개념 없죠? 그죠? 지식 도둑질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빌 게이츠가 못 나오나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작 우리는 창조하는 사람들을 다 뺏겨 먹습니다. 훔쳐야지. 가수들이 어떻게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영화가 재투자가 되고.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 깎아먹은 거예요. 술값, 밥값은 아끼지 않습니다. 형이 오늘 다 쏠게. 20만 원, 30만 원 다 쏠게. 컴퓨터 프로그램? 그거 내가 왜 돈을 내? 내가 왜 영화 그 돈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에헤헤. 우리 때문에. 한국 만화 잡지 없어졌습니다. 만화 거의 연명지경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 만화저는 거의 지금 몰살 멸종. 일본 만화 다 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특허 분쟁, 이거 뭐냐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지식을 만들면 특허를 내고 특허 비용 아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걸요? 그죠? 반드시 뺏길 겁니다. 16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8조는 뺏기겠죠. 그리고 재미난 게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수출하지만은 솔직히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들. 왜냐면 이 기술이 뭐냐면 이것도 글입니다, 여러분. 발명도 글입니다. 프로그래밍도 글입니다. 기술도 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서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옛날 생각이에요. 선진국에 가면 이과, 문과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문과만 하는 사람, 이과만 하는 사람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과가 최고야. 문과가 최고거든. 단일 민족인가요? 우리는 단열 민족입니다. 여기 리더 달라요. 서로 보면서 너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리더들이 둘 다 같이 겸한 것들이 많아야 이야기를 같이 듣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문과 계통이 리더가 되면 문과 쫙 깔아버리고 이과 다 없애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편가르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과, 이과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거고 합쳐야 되고 보통 보면은 문과 잘하는 애들이 또 이과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교육. 제가 공부했던 미국이나 하버드에서는 문과, 이과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과학 잘하는 애들이 음악도 잘하고요. 글 안에도 음률이 있고 다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세분화해서 마치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게 만들어놨어요. 그것 또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허 전쟁이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것도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기술을 만들면 이거 우리 거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또 보셔요. 여름방학 숙제 베껴주는 그거 있죠? 사이트가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10대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면접 볼 적에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직장 할 적에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는 거.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누가 돈 좀 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다 들통난다는 것입니다. 잠깐 눈 가리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결국 뭐냐면 나는 돈 내고 그 사람 돈 벌면서 그 사람만 글 쓰는 힘 늘어납니다.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거 면접 가가지고 딱 글 써 얘기 말 시켜보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보면은 10대 애들은 방학 숙제 뺏겨쓰기 하고 대학교 가서는 또 직장 들어가기 전에 그거 다 뺏겨쓰기 뭐 싸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plagiarism 해가지고 남의 지식을 훔쳐 쓰잖아요. 하버드에서 걸리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퇴학입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인식은 중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식에 대한 소유권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럼 자기 숙제도 자기가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when? 언제? 글쓰기를 잘하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0대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지나가면 중고등학교 가면은 글쓰기 시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가 지금 어떻게 형태가 되고 있습니까? 자, 이 글을 읽어보고 자, 이게 은유하는 것은 설명문이니 아니니? 네, 아니요. 중요한 것은 네, 아니요. 아니면 4개 중에 고르시오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왜?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은 맞니 안 맞니 해가지고 예스냐 노냐 이거는 지극히 단순한 교육이에요. 4개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이건 채점은 쉽습니다. 이건 채점이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값싸요.
가격이 저렴한 교육 방식입니다. 이거는 왜? 어떻게 하면은 다 글로 적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거,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 이제부터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국어를 잘하는 게 왜 국어가 재미없습니까? 암기니까 된 거예요. 지금 암기. 국어는 너무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창조가 될 때 우리는 재미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미국 처음 가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앵무새 주기를 읽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오래요. 띵. 앵무새 뜻하는 게 뭐지? 참고서가 없어요. 참고서가 없는 나라야. 이런 나라가 어딨어? 참고서가 있어야지. 우리 참고서 보면 다 답이 다 나와. 아하. 이게 공부입니까?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뺏겨쓰기입니다. 우리는 참고서 뺏겨쓰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공부가 아니었다. 다 이제 이게 뭐냐 결국 그게 우리는 매트릭스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매트릭스 아십니까 영화? 네. 기억나시죠? 허구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어는 암기식이 아니라 창조식으로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야 단군에 대해서 네 생각이 뭐니?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식한 겁니다. 유식하다는 건 뭐냐? 어떤 질문이 왔을 때라도 그걸 안 믿는다 하더라도 폼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단어를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똑똑함입니다. 그것이 유식함이고 그것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그걸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만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공부를 하면은 시험 치면은 반복이 없습니다. 자 다음 공부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내가 왜 틀렸나? 그죠?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점수를 뽑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입니다. 어떻게,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건. 자, 10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0대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30대는 안 하면 도태된다. 40대는 이미 도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원망을 아이들한테 소리치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도태되고 있다가 정작 나는 하기 싫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리를 치면서 뭔가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금 보면은 하버드에 가면은 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엑스포즈라고 엑스파즈 보통 이렇게 쓰죠. 엑스포즈 이렇게 10 이게 하버드를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하버드에 들어가면은 다 콧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영어 정말 잘했거든. 보통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SAT 수능 보면은 보통 700에서 800 정도 맞는 애들, 완벽한 애들이 가서 이거 듣고 애들이 와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 C를 보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C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B도 없었고,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감히. 근데 그러면서, 내가 왜 틀렸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미국에서는, 하버드에서는 1872년부터 필수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하버드생은 저 글쓰기 능력을 해야지 졸업이 된다. 잡습니다, 저 클래스가. 아주 잡는 그 과목인데 뭐냐면은 진짜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게 대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연습 게임이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게 돼야 되는 우리는 고3 때 진을 다 빼놓죠. 대학교 가면 천국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는 그때는 좋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872년에 그 시작을 했는데 한 그 교수님에 의해서 됐죠. 재미난 게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졸업할 당시에 보통 그 47kg 정도의 글쓰기 훈련을 하고 나갑니다. 47kg의
종이를 배출합니다. 그게 결국 뭔가요? 하버드는 뭐 딴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하고 기본 힘을 다져주는 것이 하버드의 힘입니다. 그거를 뭐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힘들게 무식하게 시킵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무식하게 많이 봐야 되고 무식하게 막 보다 보면은 좀 유식해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대학 가서 쉬어라. 그게 어디 있어요. 본 게임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교 교육이 더 혹독해져야 됩니다. 족보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 채점하기 쉬우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쓰기의 힘을 우리는 굉장히 약화시킨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야 글쓰기가 조금 시작되는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외우죠, 이제 그게. 우리 정형화돼서. 또 다른 암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또? 글쓰기의 힘은 리비전이라고 해요. 리비전. 리비전이 뭐냐면은 다시 쓰기, 다시 고쳐 쓰기.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다 가져와서 이거. revise. 따라하겠습니다. revise. revise가 아닙니다. revise는 청바지예요. revise의 뜻은 다시 고쳐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뭐든지 한 방에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너 춤 잘 추니? 너 말 잘하니? 너 공부 잘하니?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넌 1등이거나 꼴등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진짜 공부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계속 매일 조금씩 거북이처럼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쳐쓰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애들 다시 고쳐쓰는 거 다시 또 봐줘야 되고. 결국 뭐냐? 진짜 글쓰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우리는 부족한가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합격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공부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MIT 같은 경우 아시죠? MIT, 공대. 근데 보면은 공대 출신, 과학자 출신들의 35%가 글쓰기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학, 과학만 문제 풀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MIT에서도 글쓰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또 뭐죠? 재미난 게 우리 옆 동네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아침 독서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글을 잘 쓰려면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1988년부터 어떤 하야시라는 그 사람이 여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만 개 학교가 아침에 10분, 15분 동안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골라서. 선생님이랑 다 같이. 매일매일. 독후감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그게 지금 당장 1등, 2등 나오진 않지만 그게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그죠? 점수 얼마나 올라갔니, 너? 빨리! 합격 됐어, 안 됐어? 중요한 건 뭐냐면 벼락치기는 절대 실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벼락치기가 내 실력을 얼마만큼 올렸는지. 진짜 실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에 실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게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첫째, 뭐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러면 아마 책 많이 볼걸요? 그죠? 우리는 입시에 모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첫째로는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재에
세상의 천재들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서재에 그 사람들의 책을 사면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에디슨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기록물들이 있으면 저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서재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재에 없으면 꺼낼 수도 없습니다. 먼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집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책은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마음껏 불러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탁의 기사들을 둔 아더 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더 왕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천재들이 나의 기사들이다.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시는 겁니다. 책을 봐야지 글이 는다. 두 번째, 글짓기 대회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글짓기 대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글짓기 대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명한테 이메일을 인맥 관리상이라도 좋습니다. 편지 쓰기. 그죠? 친구, 엄마, 한 명씩. 하루에 한 개씩 힘들면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진짜 글쓰기. 그냥 단순히 예약 차원이 아니라.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만드는 거 좋겠죠? 방학 숙제로 블로그 만들게 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도 좋겠죠? 창작 숙제가 활성돼야 됩니다. 창작 숙제. 창작하게 하는 활동.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깅. 그죠? 자기만의 사이트 개발. 그래서 계속 쓰면 쓸수록 나도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영화라든지 나의 취미 생활을 쓰는 것 공간을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뭐가 되느냐? 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창작 숙제, 여러분의 창작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쓰기 위해서, 그죠? 자, 네 번째로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써라. 마음껏. 쓰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써라. 이게 무슨 말이죠?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엉뚱한 상상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것이 발상의 힘이지만 거기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엉뚱한 상상도 좋고 마음대로 뭐든지 써라. 그리고 매일 그 시간을 할당해 두자. 잠자기 전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써라. 다른 사람한테 상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속 써라.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계속 써라. 일곱 번째는 책을 쓰기 위해서 써라. 그죠? 책을 쓰기 위해 책을 읽고 나도 책 한 권 써보자. 왜?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읽을 것을 남겨놓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여러분 이메일도 다 공개될 겁니다. 그죠? 미리미리 다 지워놓으세요. 우리의 기록물들은 다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글쓰기의 기초 체력을 다져놓으면 그게 뒤에 다음 시간에 할 우리의 발상과 만나면 만화가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제일 기초 체력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습관화시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사고력의 1단계인 장문의 힘, 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원초적인 사고력, 창조의 힘, 생각, 발상, 그죠? 상상,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의 힘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훈련하고 나갑니다. 47kg의 종이를 배출합니다. 그게 결국 뭔가요? 하버드는 뭐 딴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하고 기본 힘을 다져주는 것이 하버드의 힘입니다. 그거를 뭐 아주 고차원적으로 아주 힘들게 무식하게 시킵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무식하게 많이 봐야 되고 무식하게 막 보다 보면은 좀 유식해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대학 가서 쉬어라. 그게 어디 있어요. 본 게임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교 교육이 더 혹독해져야 됩니다. 족보 없어져야 됩니다. 그 채점하기 쉬우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쓰기의 힘을 우리는 굉장히 약화시킨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가서야 글쓰기가 조금 시작되는 거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거의 외우죠, 이제 그게. 우리 정형화돼서. 또 다른 암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또? 글쓰기의 힘은 리비전이라고 합니다. 리비전. 리비전이 뭐냐면은, 다시 쓰기, 다시 고쳐 쓰기.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다 가져와서. 이거. revise. 따라하겠습니다. revise. revise가 아닙니다. revise는 청바지예요. revise의 뜻은 다시 고쳐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뭐든지 한 방에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너 춤 잘 추니? 너 말 잘하니? 너 공부 잘하니? 우리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화 자체가. 넌 1등이거나 꼴등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진짜 공부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계속 매일 조금씩 거북이처럼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쳐쓰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애들 다시 고쳐 쓰는 거 다시 또 봐줘야 되고. 결국 뭐냐? 진짜 글쓰기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우리는 부족한가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합격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공부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MIT 같은 경우 아시죠? MIT, 공대. 근데 보면은 공대 출신, 과학자 출신들의 35%가 글쓰기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수학, 과학만 문제 풀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MIT에서도 글쓰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또 뭐죠? 재미난 게 우리 옆 동네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아침 독서라는 거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 글을 잘 쓰려면은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1988년부터 어떤 하야시라는 그 사람이 여고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만 개 학교가 아침에 10분, 15분 동안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골라서. 선생님이랑 다 같이. 매일매일. 독후감 필요 없습니다.